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1월 22일 오전 헤드라인 뉴스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고가 아파트 거래 주춤, 가격 안정 이끌까입니다. 12월 16일 대책으로 인해서 중점으로 거기 제재를 들어갔던 게 고가 아파트와 다주택자입니다. 당연히 거래는 많이 일어나진 않겠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격 안정이 그냥 이게 지금 이 가격에서 계속 지속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게 떨어질 것이냐인 겁니다. 이 가격 안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져야 된다는 건데, 시장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는 저도 참 궁금하긴 해요. 요거는 뭐 괜찮은 뉴스라고 봅니다. 이게 뭐 뉴스라기보다도 그냥 하는 얘기 같아요. 이거 알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전세금 반환 대출 한도. 어저께도 똑같은 아침에 뉴스인데요. 풀어달라 변화권 내몰래 실수요자들 호소. 그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주택을 그렇게 임대를 주고 자녀분 때문에 옮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의의 피해자는 있으시겠지만은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뭐 단언한 건 아니지만은 많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왜 이걸 막느냐고 제가 어저께도 드렸지만은 갭 투자를 막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은행 대출계의 그 상담 문의가 상당히 바쁠 거예요. 모처럼 바쁠 겁니다. 그쪽에 뭐 지금 명절도 다가오는데 정신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갭 투자를 막겠다는 의지가 제일 강한 거예요. 진짜 실수요자들, 진짜 정말 그런 분들은 진짜 극히 1분, 2분이지만 어떤 그 정책을 펼 때 전체적으로 다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단 하나는 있어요. 그분들도 유연이 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그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맞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해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1순위 마감률 100%랍니다. 2019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그 정도인데, 재건축 재개발은, 신규 아파트가 그 정도인데, 재건축 재개발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이런 헤드라인 제목 뉴스만 봐도 대충 아시겠죠? 이건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어서 그냥 한번 읽어드리는 겁니다. 영등포 또 개발 호재, 집값 상승, 기름 분나. 이 기자분 참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어저께 MBC 7시 반에 마봉춘 채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요, 전 대단히 만족스러운 뉴스라고, 결과라고 보는데, 정책이라고 보는데, 보통 우리가 재개발이나 하게 되면, 살고 있는 입주민을 생각을 안 해요. 2차인 같은 경우를. 그게 예전에 재개발을 처음 뉴타운 만든, 이명박 옛날 시장부터 해가지고 해왔던, 들어간 인물은 좋겠죠. 기존에 살고 있는 우리 세입자분들이나 그분들은 다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서울권 마지막 쪽이나, 특히 왕십리 비교하면 다 경기도권은 다 밀려났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번 영등포에 있는 쪽방촌은요, 300 몇 가구 살고 계신 분들은요, 임대 아파트로 다 올 입주시킨다고 합니다. 당연히 재개할 때는 뭔가 분쟁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아닌 분들도요, 어떤 아파트를 보러 가실 때, 옆에 임대 아파트가 있으면 되게 싫어하세요. 본인들은 어릴 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자녀분들이 있으니까 위험성이 있다?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나쁜 사람도 많고요. 돈이 없다고 더 착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런 거를 비교를 한 거를 보면은 좀 마음이 아파요. 그게 전부가 다가 아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는 그 소식이 너무 좋아요. 대신 영등포 근처에 지금 계속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투자 추천하면서 제가 영등포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 근처에 이제 청과시장이 있고요. 그쪽에 되게 낙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뉴타운식으로 해가지고 재개발이 들어간다고 도심 재개발이 들어가는데 그런 그 호재가 있으면서도 여기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그쪽 지역이 그 영등포 시장 이쪽 지역이 중공업 지역도 많고요. 그 준주거 또 지역도 많아요. 용적률도 높거든요. 이러한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영등포 뒤에 쪽방촌까지 들어간다면은 영등포는 진짜 한동안 핫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전에 영등포 투자 추천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해는 하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투길 과열 지구 아니라서 광교나 성남 유래 신고가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야, 유래 신도시 아파트 사신 분들 상당히 좋겠어요. 좀 이쪽 지역도 그래도 조금 많이 모르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쪽에서 제외되고 나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우리 아는 지인분들 많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권을 벗어난 비규제 지역 쪽에서 풍선 효과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조만간 올릴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냥 분위기 따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약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권 말고요. 근데 그게 본인이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투기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올릴 건데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의 입장,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생물이거든요. 비규제 지역이라 다 거기 몰려간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자, 현재 위치에서 어차피 부동산은 언제 규제를 받더라도 언젠가 또 풀릴 수가 있어요. 정부가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부가 들어오면 거기 가지고 있는 가치관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계획 올림픽이고 지역주택조합. 제가 지역주택 쪽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부정적이에요. 이게 성공적인 덴도 있겠지만은 성공하지 못하고 오래 걸린 지역이 90%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하면 지역주택조합 웬만하면 가입하지 않은 게 좋습니다. 운이 좋으면 이렇게 시간이 덜 걸리지만은 오래 걸릴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를 권해드리지도 않고요. 1주택인데 옥탑방 때문에 양도세 포탄. 이거 잘 모르시죠? 보통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은 3층 이상까지 못 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다가구를 지으면서 이제 원룸 장사를 하신 분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그냥 투룸 이렇게 해서 임대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층 반지 안에 층수를 포함 안 되니까요. 반지하 1층, 2층, 3층까지 해서 자기가 3층 쓰고 이렇게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들은 다 뭐 한 줄 아세요? 준공 떨어뜨리고 나서 옥상에다 옥탑방을 만듭니다. 아니면 이거 지우고요. 3층까지 이렇게 졌어요. 1층 짓고 2층 졌는데 준공 떨어뜨리고 나서 이렇게 짓고요. 위도 또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라고 나와요. 건축물 제목 띄면요. 나중에 이제 구청에서 제재가 들어가죠. 근데 이게 나중에 팔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3층까지는 단독주택으로 보죠. 다가구니까 본인 거니까. 근데 위에 옥탑방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게 다세대로 봅니다. 3층까지는 단독이에요. 4층까지 단독주택은 우리나라 없습니다. 법으로. 건축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 양도세 폭탄이 나와요. 다주택으로 돼가지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파실 때 알 거예요. 양성화돼서 팔 때 나중에는 다주택으로 포함됩니다. 내가 1주택만 가지고 있었는데 다주택으로 돼가지고 양도세 폭탄 마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야기 들으신 분 중에 나도 그랬는데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길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 상당히 많아요. 한번 궁금하신 분은 제가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인터넷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나올 겁니다. 박원순 시장, 부동산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갭투자, 그래서 전세대출 잡는 거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 풀어줬습니다. 그전에는 안 풀어줬던 걸 다 분양가 상한제부터 다 풀어주고요. 금융권도 풀어주고요. 다주택 양도세 다 완화시켜주고요. 이 모든 부분을 다 풀어줬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뭐 하겠습니까? 집으로 돈 버는 사람은 또 집을 사는 거거든요. 집을 못 사게, 투기를 못 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현상입니다.
그 후유증 아무리 지금 정책을 한다고 해도 그동안 받아왔던 그 혜택을 못 버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왜? 또 정부가 바뀌면 그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풀어줬던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2014년 누구 정부인지 아시죠? 그전에도 풀어줬던 2014년에 그걸 거의 다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이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다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그전 정부가 못했던 거를 지금 하려니까 그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뉴스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정말 박원 시장이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를 잡으려고 이번 12월 16일 대책이 나온 겁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 몇 개는 좀 좋은 게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또 제가 매일 올리지 못하지만은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좀 유익한 내용이 되었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